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2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 금요일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얘기가 좀 심각한 얘기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방송 삶이 끝나면 뭐가 남을까요? 근데 사람이 시대와 상관없이 가장 오랫동안 흔적이 남는 것은 사는 동안에 쌓아온 지식과 지혜,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게 정말 잘 전수가 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시대의 지성으로 손꼽힌 고 이어령 교수가 그런 의미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떠나셨습니다. 인터뷰, 책, 새로운 형식의 또 오디오 매체로도 여전히 그의 삶, 또 그의 세상에 대한 이 통찰, 이걸 같이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고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인터뷰를 통해서 그의 삶과 지혜를 갈무리한 인터스텔라라는 제목의 인터뷰 연재로도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김지수 조선비즈의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 이어령 교수의 이 지식과 지혜가 담긴 책과 콘텐츠를 지금도 찾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시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세요. 네. 그렇죠. 김지수 기자가 참여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목의 책도 있고 오디오 콘텐츠, 오디오 콘텐츠가 최근에 공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걸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그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책의 콘텐츠를 이 3분 길이의 오디오 콘텐츠 16편으로 압축한 어떤 신개념의 오디올로그? 네, 그렇군요. 저는 배달의 지혜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네. 3분이나 좀 부담 없이 들으시면서 그러나 맞습니다. 그 안에 뭔가 이어령 선생님이 남겨주신 알짜들이 들어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의 어떤 나레이션과 또 이어령 선생님의 육성이 함께 이렇게 편안하게 믹스된. 더 듣기가 편하시겠어요. 그렇죠. 3분 지혜의 대화. 네. 빠져들기 쉬울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것이 시작된 계기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워낙 김지수 기자의 인터스텔라라는 인터뷰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많이 공유도 하고 SNS에서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이후로도 사실 책이 그것을 또 묶어서도 나왔었고. 맞습니다. 그죠? 네.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이나 뭐 자존가들. 네. 그것으로도 책이 나왔었고 이번에 이후로도 이제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어쨌든 그 시대 어른이나 뭐 지혜자들의 어떤 이야기가 또 다른 어떤 큐레이션으로 그렇죠. 모이면 또 이제 오프라인 책으로 봤을 때에 또 다른 방향이 또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작업을 시작하시게 됐을까? 뭐 개인적인 호기심이셨습니까? 이어령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시작이 좀 남달랐어요. 네, 인터스텔라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렇죠. 하셨죠. 한번. 네, 암 투병이 시작됐을 때, 그때 이제 만나 뵙고 이어령 마지막 인터뷰, 뭐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그 탄생의 신비를 그쵸. 보았네라는 기사를 냈는데 이게 뭐 반향이 굉장히 컸었어요. 전 세계 아시아, 유럽, 미국에서 각지에서 메일이 날아들고, 어떤 생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다. 혹은 자살을 앞둔 청년도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이 기사를 읽고 다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다. 네, 이게 이제 어떤 생명의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어령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놀라셨겠네요. 저도 굉장히 놀랐고 저는 또 당시에 되게 어떤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새로운 전환이 되기도 했고요. 개인적으로도. 네. 그때 이제 선생님이 평창동으로 불러서 밥을 사주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반응들, 그 호응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생의 마지막 시간을 이 인터뷰, 내 지혜를 전하는데 쓰고 싶다. 후대의 선물을 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감사하게. 두 분이 사제지간이라는 그런 소리가 네, 사실 이제 이어령 선생님께서 이화여대에서 가르치셨는데 당시에 제가 재학생이었죠. 다만 제가 수업은 못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워낙 인기 교수셨기 때문에 수강이 어려워요. 네, 한번 오픈되면 광클릭으로 끝나버려가지고 아쉬움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다행히도 기자로서 그런 인터뷰로 선생님을 만나뵐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수업 받으신 건 이번에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그렇죠.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정말 사치스러운 제대로 된 개인과의. 네.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위임받은 그런 개인과의. 어떠셨어요? 이번에 스승으로서의 이어령 쌤을 다시 이렇게 수업을 받으시면서
어떤 제자와 스승이었습니까? 이번에 마지막 수업에서. 그게 사실 너무나 특별한 게 이어령 선생님은 그 생의 마지막 마지막 그 불꽃을 태울 수 있었던 그 시간을 사실 가르치는데 다 할애를 하신 거잖아요. 맞네요. 네. 그래서 그만큼 정말 모든 걸 다 자기 가진 모든 아래부터 위까지 다 짜내서 주고 싶을 만큼 열정이 대단하셨고요. 항상 막 타오르시는 것 같아서 화라산처럼. 마지막까지. 네. 그런 스승이셨고 저는 이제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항상 깨끗하게 그리고 호기심에 가득 차서 이제 흡수하려고 노력했었던 학생이었고. 네. 네. 정말 이어령 교수님은 한 시대를 정말 풍미한 그런 인물로도 너무나 유명하지만 이번에 또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도 그렇죠. 네. 다시 또 새로운 아이콘으로 다시 태어나셨다고 해야 될까? 한 번 더 주목받았다고 할까? 뭐 그런 느낌도 드는데 다시 태어나셨다라는 말씀이 또 굉장히 또 상징적으로 좋네요. 왜 지금 이 시대에 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할까에 대해서는 김지수 기사도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네, 저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왜 이어령일까? 그러니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어령 선생님께서 가장 그 양극단의 언어, 양극단의 상황을 잇는 사이좋게 만드는 화해 언어를 썼던 분이기 때문이지 않나 싶어요. 네. 워낙 지금 갈등의 시대잖아요. 모든 것을 대립적으로 받아보는 시대인데 이전부터 지금까지 선생님 항상 화해의 언어를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명과 자본을 잇는 생명자본,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잇는 디실로그. 그리고 최근에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어떤 죽음과 삶이 우리 확 육박해서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 죽음을 삶의 대립적인 구도가 아니라 삶과 죽음조차 화해시킨 언어를 쓰셨죠. 왜냐하면 이제 죽음을 삶의 벼랑 끝이다. 어둡다. 음습하다. 이게 아니라 장미밭 한가운데 죽음이 있고 가장 밝은 곳, 가장 정점, 정오에 죽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표현은 정말 낯설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가르치시고 했고, 실제로 그런 삶을 증명을 하고 가셨거든요. 네. 가장 마지막에도 저를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쯤에 뵀는데 너무 아름다웠다. 너무 고마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제 2월 말에 돌아가셨는데 정오 딱 낮 12시 즈음에 눈을 감으셨어요. 그랬군요.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시대가 사실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갈등하고 있고 대립하고 있으면서도 화해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사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갈등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인 것 같아요. 산업적으로도. 네. 모든 것을 이제 싸움을 붙이고 서로 분열시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소셜 어떤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사람들이 부족화되고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고 이랬는데 선생님은 되게 큰 시야 정말 다른 분이시네요. 네, 보시고 이것은 항상 화해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큰 질문들을 계속 하고 넘어가셨고 신념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러네요. 정말 이 시대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볼 거리들을 던져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이제 이 고인의 지혜를 오디오 콘텐츠로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접할 수 있게 됐는데 단순한 오디오북은 아니다. 3분짜리의 지혜의 대담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구성이고 어떤 스타일인 겁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네, 이게 이제 16편 정도로 그 주제를 좀 뽑아냈어요. 순서대로 간 건 아니고요. 가령 그 제목이 가장 럭셔리한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 이렇게 해서 이제 저의 나레이션이 이어지면서 선생님의 어떤 육성이 생생하게 그 당시에 어떤 대화 현장에서 했던 이야기. 재밌겠네요. 얘기를 그냥 엿듣는 것 같은 기분. 맞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러니까 그 책을 이어링 마지막 수업을 읽으면서 독자분들이 이 이야기 선생님 말씀을 좀 진짜 듣고 싶다. 참여하는 듯한 느낌은 드는데 좀 더 입체적으로 체험하고 싶다. 그렇죠. 이런
네,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아마 선생님도 이것을 조금 더 많은 그랬겠네요. 사람들이 접하게 오디오 요즘에는 이제 MZ 세대들이 오디오도 많이 즐기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접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콘텐츠로 만들고 싶었죠.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듣는 게 좋습니까? 이 오디오 콘텐츠는? 네, 이게 이제 네이버 바이브 앱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네이버 바이브에서 이제 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을 오리지널 콘텐츠로 제작을 한 거죠. 네, 여러분들이 지혜의 바다에 빠지실 수 있도록. 빠지실 수 있도록. 그렇군요. 무료인 점은 아마 더 젊은 분들에게나 많은 분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그렇죠. 하기 위한 또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예.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인터뷰를 할 때 필기를 해요. 그러니까 녹음을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네. 녹음 안 하세요? 네, 녹음 안 합니다. 엄청난 기억력으로 다 받아 적으실 수가 다 받아 적습니다. 대체로 그래요? 받아 적고요. 네, 이제 나중에 읽으면서 새롭게 막 또 머릿속에서 편집되는 이제 그걸 즐기는 편인데 이번에는 이어령 선생님의 육성이 약간 후대 유산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물성으로서 이제 선생님의 목소리를 보존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사실 돌아가신 이후에는 제가 약간 슬픔에 잠겨서 그거를 열어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유산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녹음을 했는데 차마 듣지를 못하고 열쇠를 잠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네이버 바이브 쪽에서 이 훌륭한 이것을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렇죠. 이제 좀 해주자. 들리게 해주는 게 이게 좋지 않겠냐 해서 그러면 하고 저도 여신 거군요. 네, 용기를 내서 저도 이번에 이제 그 김에 그걸 들으면서 다시 어떤 사계절의 시간에 빠질 수 있었던 거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선생님의 육성이 딱 이렇게 오픈됐을 때 울컥하는 마음이 되게 있어요. 그렇군요. 어떠세요? 김지수 기자 개인에게 이 마지막 수업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까 사치스러운 수업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이제 그 책의 챕터에 나오는 것은 그 럭셔리 선생님 럭셔리가 뭐예요? 제가 묻거든요. 제가 이제 보그 코리아에서 오래 기자 생활을 했잖아요. 사치의 그 현장? 네, 현장. 태풍 한가운데서 일을 했었고 또 거기서 어떤 또 스스로의 어떤 존재적인 괴리도 느끼면서 이제 계셨는데. 백조처럼 막 이렇게 바른 바쁘면서 위에는 막 이렇게 우아하게 서 있는 듯한 불균형의 삶을 살았잖아요. 대부분의 우리 삶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럭셔리란 무엇이냐라고 선생님께 여쭸더니 럭셔리는 그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느냐. 그 이야기로 판단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자기의 어떤 그 삶을 기록할 수 있는 그 오너십이 아닌 오서십이라고 저자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저자성을 가질 때 이야기의 주인이 되고 자기 삶의 어떤 스토리텔러로서 주체성이 회복될 때 이제 진정한 자기 삶의 사치를 누릴 수 있지 않나. 그게 정말 사치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선생님이 말한 사치스러운 수업이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제 이 책의 서문을 그렇게 열었어요.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이병헌 씨가 이제 나레이션을 한 거거든요.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느냐. 이제 스승의 질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유키 구라모토의 음악과 함께 그 나레이션이 나올 때 나도 누군가 나에게 저렇게 물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맞아요. 그런 어떤 감정에 대해서 왜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뭐 자문자답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지혜자와의 문답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가장 큰 사치인 거죠. 대화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대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허기. 맞아요. 정말 진짜 대화라는 게 그런 솔직한 서로 간에 그리고 나를 자극하는 나를 어떨 때는 뒤통수를 때리기도 하는 그런 질문들인데 그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었고 같이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셨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굉장히 솔직하셨어요.
지혜의 사이즈가 크기도 했지만 뭐 양자 역학에서 뭐 니체에서 뭐 네. 모든 거를 다 네. 과학에서부터 정말 철학까지 다 가셨죠. 네. 뭐 어린 시절에 그 미나리강에서 개구리 소리 들었던 거에서부터 뭐 올림픽 굴렁쇠에서 맞아요. 침묵과 죽음까지 확확 넘어가기 때문에 예. 쭉 따라가기 어렵겠는데요. 근데 너무나 그 비유나 이런 쉽게 게 또 쉽게 이야기체로 옛날 이야기 들려주듯이 맞아요. 그렇게 가시면서도 또 딱 한 번에 뭐 나는 그 존경은 받았지만 사랑은 못 받았다. 또 이렇게 평생이 외로웠네. 또 이렇게 토로하시기도 하시고. 굉장히 솔직할 수밖에 없는. 네. 그렇죠. 그러네요. 죽음과 어떻게 보면은 벗이 돼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네. 방대한 인터뷰를 하시면서 네. 죽음과 삶을 우리가 여기서는 꼭 한 번은 그래도 생각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네. 정말 뭘까? 죽음과 삶에 대한 태도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어린 시절에 죽음이 너무 무섭죠. 그렇죠. 잠도 잘 자지 못했어요. 잠이 들면 죽는 걸까? 못 일어날까? 네, 그게 어떤 생명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경험하지 못한 끝과 허무의 세계를 딱 직면하면 확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령 선생님께서 그 죽음은 한창 놀고 있는데 엄마가 얘 밥 먹어라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 뭔가 좀 아쉬운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은. 돌아가기에는. 아쉬운 순간이긴 하지만 그 부르는 존재가 어머니고 돌아가는 곳이 집이라고 할 때는 그런 좀 편하죠. 그 좌표는 굉장히 편안한 좌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굉장한 사실 안도감. 죽음이라는 느꼈고. 것이 결국은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고 보니 돌아가신다. 돌아가신다고 하죠. 라고 표현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시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면서 그냥 돌아가신다. 태어난 그곳으로 돌아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좌표가 명확할 때 되게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좌표가 불분명할 때는 불안해지죠. 네. 그래서 사실 되게 심리적으로 그 이후로는 안도감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삶이 항상 죽음을 이게 확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이 항상 죽음을 머금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 네, 머금고 있는 거죠, 진짜. 예. 네, 그런 감각을 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태어나면은 죽는 거는 알 수 없어 무서워가 아니라 태어난 생명은 언젠가는 죽는 것이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내 삶은 유한하지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무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 게임의 세계에 물론 나는 유한 플레이어로 살겠지만 적어도 그 커다란 맥락, 생명이라는 커다란 맥락 속에서 나의 어떤 존재를 좀 이렇게 던져놓고 그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좀 큰 시야, 그렇군요. 또 겸손함, 또 그러게 감사함 이런 걸로 순차적으로 좀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죽음을 맞이하신 개인의 많은 고민 속에서 나온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왠지 좀 저희는 조금 편안하게 그 좌표만 따라가면 네, 맞습니다. 왠지 좀 심리적으로 먼저 가신 분.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이라는 게 선생님의 평생의 주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따님의 죽음을 먼저 보셨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얘기하셨고 그렇습니다. 이제 딸이 이제 죽음의 스승이 되신 거죠, 선생님 입장에서. 참 어떻게 본다면은 슬픔을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이 가슴 속에 사실은 품고 계실 텐데, 그런 속에서도 이렇게 은유와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은유와 비유의 절정이 사실은 이제 그게 초반에 제가 책의 초반에 썼는데 사실은 가장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부분이 그 컵을 통한 비유거든요. 그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참 정말 비유의 달인이신 게 이 컵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합니다. 육체와 마인드와 영혼을. 이 컵이 육체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담긴 액체가 바로 마인드, 욕망인 것이고요. 그리고 영혼은 그 어디에 있나요? 컵이 원래 비어 있었던 그 빈 공간 있죠. 그게 영혼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인드라는 육체가 너무 가득 차 있으면 영혼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욕망하고 하면 할수록 영혼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육체가 깨지잖아요. 그게 언젠간 죽음인 거죠. 육체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깨지면 안에 있는 액체는 쏟아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태초에 있었던 그 빈 공간 있죠. 그 빈 공간은
바로 비어있기 때문에 우주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영혼은 돌아간다. 어떻게 이렇게 우주로. 비유를 하신. 네. 이러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영혼과 마인드. 네. 그것의 차이가 과연 뭘까? 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느낄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공간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명확해.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왜 고흐와 뭐 또 윤동주 이런 분들을 저는 생각했는데 윤동주의 별에는 밤에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그렇죠. 그 그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으로 채운 사람, 액체 마인드가 아니라 영혼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그 별에 굉장히 순식간에 가 닿는 거죠. 그렇군요. 비워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비워야 되는 거죠. 서서히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 안 그러면 영혼이 올 자리가 없네요. 올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손잡이라는 거는 뭡니까? 컵. 네. 참 컵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네. 컵에 이 손잡이를 이제 얘기하시면서 이 컵의 손잡이는 누구의 것인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한테. 누구의 것일까요? 컵의 것인가, 잡는 사람의 것인가. 네. 그런데 이 컵의 손잡이는 사실 컵의 것이긴 하지만 잡아주세요라고 손 내미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상호의 것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려면 그 손잡이 달린 컵처럼 손잡이 달린 인간으로 살게 저한테 그러셨죠. 네. 그걸 항상 연결성을 잊지 말으라는 또 얘기이신 그렇죠. 것도 같고요. 네. 타인과 항상 연결에 이 꼭지점을 남겨두어라. 그렇군요. 사기꾼이시잖아요. 사기꾼. 손잡이는 맞아요. 사기꾼의 어떤 상징. 사실 이 마지막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를 그 안에 다 써두시고 다루시고 하셨는데 미처 질문을 하지 못하고 수첩에 남아있는 마지막 질문은 혹시 없었는지. 아니 이제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길게 답변하지 않으셔서 아쉬웠던 건 있어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나 환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는데 선생님이 그 부분에서는 딱 nothing. 생각 안 하시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분으로 이제 약간 이야기의 그 물꼬를 터보자면 그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란 그 소설에 나오는 팥뿌리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게 뭐 어떤 노파가 평생을 굉장히 나쁜 마음으로 살아온 노파인데 그 나그네에게 지나간 나그네에게 팥뿌리 하나를 준 거예요. 되게 배고파해서. 근데 이제 이 노파가 지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천사가 신께 이제 그 중보를 한 거죠. 한번 팥뿌리를 나그네에게 줬다. 그래서 이제 그 팥뿌리를 잡고 천국으로 오게 되는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좀 더 줬으면 팔을 줬으면 좋았을 거야. 아니 그 팥뿌리를 붙잡고 지옥에 이제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올라가려고 천국으로 그랬는데 이 노파가 그 순간에 이건 내 팥뿌리야 이러면서 잘라서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거 이후에 반전이 이제 결국은 뭐 천국으로 간 다른 어떤 신부가 이제 그 주인공에게 야 천국 빨리 와 너도 와 이랬을 때 저는 못 가요 그랬더니 야 여기 다 팥뿌리들이야. 우리 인간의 그 심성을 보여주는 한 모습이네요. 저희가 타인에게 뭐 준다 하는 게 결국은 팥뿌리를 주는 정도. 그런 그 정도 그릇인 거죠. 그렇죠. 저희가. 그릇이고 그런 작은 친절이라도 신이 그것을 기억해서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구제를 받는다. 팥뿌리 하나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주 작은 친절을 잊지 말아라. 네. 선생님도 팥뿌리와 함께 다 계시는지. 저희도 팥뿌리를 잊지 말아야 되겠네요. 네. 자, 오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맞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어령 교수 얘기만 하다가 마치게 되는데 끝으로 그러다 김지수 기자의 마지막 한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앞으로 또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또 어떤 분을 계속 만나실 계획이신지. 네, 제가 이제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라는 칼럼을 계속 연재 중인데요. 네, 제가 뭐 많은 사람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기준을 묻는데 인간이 아름답거나 눈물겹거나 요런 기반을
간직한 채로 항상 지혜의 촉을 찾고자 나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예. 네, 뭐 그런 사람들, 뭐 빌 게이츠부터 제레드 다이먼드 그렇죠. 같은 유명 인사도 있지만, 네, 뭐 지난주에 제가 인터뷰한 뭐 80세인데 계속 달리기를 하는 생물학자도 있고, 또 이제 제가 그저께 만난 분은 폐방화복 소방관에 그걸로 그 제품을 만들어서 서로 돕는다. 돕는 자를 돕는다. 또 이런 사람도 인터뷰를 하고 있고 다양한 사람 만나고 있는데요. 단순히 하나의 메시지, 짧은 정보 이것을 취하기보다는 그 맥락 안에서 사실 이 메시지가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좀 긴 글을 쓰더라도 정성껏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항상 흥미로워서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초대석 고 이호령 교수와 마지막 인터뷰를 담은 저서와 또 오디오 콘텐츠에 관한 이야기, 또 김지수 조선비즈 기자와 함께 인터뷰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추석 연휴 첫날에 보내드린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고요. 명절 연휴지만 태풍 피해로 힘든 분들이 곳곳에 많을 것 같습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회복과 평화가 깃드는 그런 추석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